공원에서 잘려진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그것도 단순한 시신이 아니라 수십 개로 잘려진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 절단 방식은 더 이상했습니다. 관절도 근육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일정한 길이로 잘려 있었습니다. 마치 사람이 아니라 물건처럼 규격에 맞춰 잘려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1994년 일본 도쿄 이노카시라 공원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1994년 4월) 이른 아침 공원은 아직 한산했습니다. 그날 공원을 찾은 한 남성은 평소처럼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기 위해 쓰레기통 주변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는 고양이들이 버려진 음식 찌꺼기를 먹고 있을까봐 늘 쓰레기통 근처를 확인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눈에 들어온 것은 검은색 대형 쓰레기 봉투 하나. 겉보기엔 그저 평범한 생활 쓰레기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간 순간 이상함을 느낍니다. 봉투는 지나치게 무거웠습니다. 그리고 묶인 매듭이 비정상적으로 단단했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봉투를 살짝 건드립니다. 그 순간 손끝으로 전해진 감촉. 부드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딱딱하게 끊어진 듯한 낯선 느낌. 그는 손을 천천히 떼어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뒤로 물러납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더 이상 가까이 가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그는 확신합니다. 이건 쓰레기가 아니다.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합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은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같은 형태의 검은 봉투가 공원 곳곳에서 계속 발견됩니다. 벤치 근처, 산책로 옆, 나무 뒤, 그리고 쓰레기통 안, 총 발견된 봉투는 여러 개였고 그 안에는 사람의 신체 일부가 나누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이 사건은 단순한 발견이 아니라 대규모 사건으로 바뀝니다. 확인된 시신 조각은 최소 20개 이상, 그리고 일부는 더 존재했을 가능성도 제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절단 방식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약 20cm 강역, 거의 동일한 길이, 마치 정확한 기준을 두고 잘라낸 것처럼 보였습니다. 관절을 따라 자른 것이 아니라 뼈를 그대로 절단한 흔적. 절단면은 비교적 깔끔했고 강한 절단 도구, 전기톱이나 산업용 절단기 사용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 발견된 가장 기묘한 사실. 이 조각들의 길이 약 20cm. 이 크기는 이노카시라 공원 쓰레기통 투입구 크기와 거의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가로 약 20cm, 세로 약 30cm. 즉 우연히 맞아떨어진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이 크기를 기준으로 절단이 이루어졌을 가능성. 단순한 은폐가 아니라 투기 구조까지 계산된 계획적인 행동이었습니다. 더 이상했던 점, 시신에서는 혈액이 거의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마치 완전히 배출된 상태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점에 주목합니다. 이것은 살해 직후가 아니라 어딘가에서 이미 처리된 뒤 옮겨졌다는 의미. 즉, 살해 장소와 유기 장소가 완전히 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하나 이상한 점이 발견됩니다. 모든 절단이 완벽하게 동일하지 않았습니다. 일부 절단은 매우 정교했고 일부는 거칠었습니다. 즉, 최소 2가지 이상의 절단 방식이 존재. 이로 인해 수사팀 내부에서는 하나의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이 작업이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에 의해 이루어졌을 수도 있다는 점. DNA 분석과 신원 확인 끝에 피해자는 35살 여성. 도쿄에 살던 1급 건축사였습니다. 안정된 직업이 있었고 주변에서도 성실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특별한 범죄 이력도 확인되지 않았고 원한을 살 만한 뚜렷한 이유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평범하게 살아가던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발견되지 않은 부분이었습니다. 머리, 몸통 대부분, 내부 장기. 끝내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즉, 전체 시신 중 약 3분의 1 정도만 발견된 상태. 이 사건은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한 형태로 복원되지 못한 채 남게 됩니다. 경찰은 대대적인 수사를 시작합니다. 공원 주변 CCTV, 목격자 탐문, 유기, 시간 추정, 하지만 결정적인 단서, 단 하나도 찾아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공원은 도쿄에서도 유동 인구가 매우 많은 곳, 그 많은 봉투가 공원 곳곳에 놓여 있었는데도 누가, 언제, 어떤 경로로 그것들을 옮겼는지는 끝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확실한 목격자 역시 끝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건 발생 후 약 6년 뒤 하나의 증언이 등장합니다. 피해자와 외모와 체형이 비슷한 인물이 있었고 그 인물은 어떤 문제에 연루되어 있었다는 이야기. 그리고 그 인물을 노린 특수 조직의 개입 가능성. 즉, 원래 목표가 다른 사람이었고 잘못된 대상이 선택되었을 수도 있다는 이른바 오인살인 가설. 하지만 이 역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사건은 시간이 지날수록 해결되기보다는 더 많은 추측만 남기기 시작합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가지 가설이 존재합니다. 교통사고 은폐설, 사체 훼손 후 분산 유기, 종교 단체 관련설, 의식적 의미를 가진 절단 방식, 조직 범죄 개입설, 전문적인 도구 사용, 그리고 복수 범인 가능성. 하지만 그 어떤 가설도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이 사건이 더 무서운 이유는 장소였습니다. 이노카시라 공원. 연인, 가족, 아이들이 매일 찾는 곳. 그 한복판에서 사람 한 명이 조각난 채 버려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 공원을 지나간 사람들 중 누군가는 그 봉투를 아무 생각 없이 스쳐 지나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도 모른 채로 이 사건은 결국 미해결로 남았습니다. 누가, 왜 이 일을 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이 사건이 우발적이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누군가 치밀하게 계획했다는 것, 그리고 지금도 그 사람은 어딘가에서 평범한 얼굴로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도쿄의 한 공원에 사람 한 명을 조각내어 버린 채로 말입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그 공원의 쓰레기통은 더 이상 평범한 쓰레기통으로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건의 진실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이 사건의 피해자께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다른 기록은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구독하시면 모든 기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